노동법 1파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동법 1파트는 사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있었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계약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이 근로계약 속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개입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노동법 1파트. 그러니까 노동법에 대한 1회에 해당하는 파트는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 말씀드렸어요.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 속에 국가가 들어가서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근데 이 기준이 최저기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이 최저기준보다 높은 조건이다,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법보다 떨어지는 조건이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법 1에서는 과연 국가가 정한 이 최저기준이 어떤 기준인 거냐, 이걸 보는 게 노동법 1의 과제였던 거죠. 노동법 2는 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법 2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최저기준만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최저기준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올해 같은 경우가 시간당 9,160원, 내년도가 9,620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9,620원을 주면은 노동법 1은 지킨 거예요. 지킨 건데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자서도 그 돈 가지고 쉽지가 않고요. 가족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이 돈 가지고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뭐 알바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최저임금만 지급을 해요. 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가 노조입니다. 노조.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 이걸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어요. 여기 근로자 개인이 있고 여기 사용자 개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시결한 근로계약을 봤더니 굉장히 부실해요. 이게 법은 지켰지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최소한의 기준만 지킨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그러자 근로자들이 뭉치는 거죠. 뭉쳐서 노조에 가입을 해요. 우리가 뭐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조합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조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거냐? 노조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로조건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낮으니까 요 사용자에게 좀 얘기를 해. 얘기를 해가지고 이 근로계약이 너무 낮으니까 이 근로계약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근로조건을 가져가자. 한번 사용자에게 협상을 해봐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 노조라고 하는 단체랑 한번 협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협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체 교섭 혹은 단체 협상 그런 표현을 써요. 이 계약보다 더 좋은 걸로 뭔가 해달라 협상하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계약입니다. 이 협상을 해보니까 사용자가 그러면 너무 이제 좀 근로계약상의 조건이 떨어지네요. 우리가 그럼 더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제는 이 계약이 근로자가 체결한 개인 계약이 아니고요. 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체결한 단체 계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단체 계약을 단체 협약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단체 협약.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 노조라는 단체랑 당신이랑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근로자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좀 더 달라 이거죠. 예를 들면 근로계약에서는 임금을 100으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그게 안 되고 단체 계약에서는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는 한 110으로 주세요. 이걸 110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걸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하고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110으로 주는 것으로 단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0과 100이 충돌하죠. 제가 신분이 근로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조의 조합원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근로자면은 110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을 적용합니다. 근데 조합원이기 때문에 또 단체계약이라고 하는 110이라고 하는 근로조건을 또 적용을 해요. 그럼 저에게는 두 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10이에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회사가 110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체 협약의 힘이 세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단협이 체결되는 그 순간에 단협에 위반되는 단협과 다른 근로계약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110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100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0이 근로계약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협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단협의 근로조건이 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어요. 이제 왜 우리가 굳이 노조라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110을 달라고 얘기하냐. 나 싫다. 나 안 들어줄 거야. 나 거부할 거야. 사용자가 이제 이 내용을 거부를 해요. 난 안 들어줄 거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안 들어주게 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조에게 또 하나의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파업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단체 행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체 행동. 그럼 우리도 뭐 단체 행동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뉴스에서 파업이라 그러죠. 파업. 파업은 노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거다. 원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우리의 어떤 단체 교섭을 들어주는 게 좋을걸요? 안 들어주면 우리도 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손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단체 행동입니다. 요것들을 옛날에는요, 불법으로 봤어요. 노조의 이런 행동을 과거에는 불법으로 봤습니다. 이걸 왜 옛날에는 불법으로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노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근로자, 사용자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지금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이상한 제3자의 단체가 등장해가지고 그 계약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불법이야 그렇게 했거든요. 불법이야.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 허용을 하고요. 허용하게 돼요. 자 이런 거죠. 왜 허용한가 하면 그런데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딱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등한 계약을 할 수가 있냐, 실제로. 개인과 개인이, 말은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이지만, 사용자라고 하는 개인과 근로자라고 하는 개인이 과연 대등한 협상을 할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단체가 만들어져야지만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단체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용하는 식으로 이제 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단순하게, 그것도 가능해. 우리가 그냥 오케이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보호해줍니다. 노조 만드는 걸 보호해줘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호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면 헌법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자보를 헌자입니다. 법법자죠. 그러니까 모든 법을 잡는 게 헌법이에요. 법을 모든 법에다가 이제 잡는 내용으로 헌법에서 보호해주겠습니다.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을 보시게 되면 헌법은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죠.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통치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통치구조를 볼 일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시험 볼 때는 볼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지 뭐 입법, 행정, 사법 이걸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기본권이에요. 자, 요거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한마디로 인권으로 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헌법에 나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헌법과 다른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은 다 위헌적인 법이 돼. 위헌적인 법이. 헌법은 모든 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헌법에 있다는 것은 이것과 다른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은 다 위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노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노조를 탄압합니다. 그거는 이제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그것들을 우리들이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단결권. 노조를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섭을 해서 단체백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단체 교섭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파업할 수 있는 권리, 파업권, 그걸 우리가 단체 행동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단체 행동권.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노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노동조합이, 그럼 노무사님, 우리나라에 이런 노조가 꽤 많겠네요. 나의 근로조건 올리기 위해서 뭉친 단체인 거니까 꽤 많은 근로자들이 뭉쳤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노동조합 만들어진 비중이 거의 뭐 대기업체, 이런 데 중심. 대기업체는 거의 한 60%, 70%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꽤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체나 공공기관은 꽤 노조의 역할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숫자가 적어질수록 노조의 비율이 작습니다. 뭐 10인 되는 사업장 노조 없어요. 거의 이게. 뭐 6인, 7인 사업장 노조 없어요. 거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 노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사업장 중에서 이게 한 10%밖에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좀 노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전반적인 좀 틀을 말씀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동법에 의해서는 뭘 보는가 하면 이걸 보는 거예요. 노조를 이제 만드는 걸 보호를 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드는 방법. 그거를 이제 법으로 정해놨고요. 교섭을 하고 단협을 체결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거야? 이걸 보호하는 방법. 그것들을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파업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이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부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적어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쭉 이제 이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쭉 보겠습니다. 노조의 일생을 볼게요. 노조 일생.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노조 일생은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를 만드는 겁니다. 단결하는 거예요. 노조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단결이라고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단결이라고 해요.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이게 단결입니다. 단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결의 목적이 교섭하는 거라고 했어요. 단체 교섭. 이 단결해서 우리의 근로조건을 올리자,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노조의 단체, 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협상이 되는 겁니다. 협상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협상의 기본 목적은 이걸 가지고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 계약이 단체 계약이에요. 협상을 잘해가지고 우리 근로조건을 올리자,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 우리의 근로조건을 올리는 거죠. 협약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단체 협약이 잘 됐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교섭을 잘 해가지고 우리 임금을 한 10% 인상합시다. 뭐 10% 인상하는 안건이 잘 통과돼서 단협을 체결했어요. 뭐 그러면 이제 노프라고 그러면 있죠.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회사가 많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이고, 노측에서는 한 10% 인상하자 얘기할 거예요. 이게 노사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노측이 10%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노측 10% 인상. 사측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0을 얘기해요. 동결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서로 욕해요. 아니, 노측이 어떻게 지금 같은 세상에 10% 요구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요구지. 사측한테는 아니, 그래도 0%가 뭐냐. 동결이 뭐냐. 올려줘야지. 근데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측 입장에서도. 10% 올릴 생각으로 요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도 정말로 동결하려고 요구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협상하는 거죠. 그냥 협상. 협상하니까 노측은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중간에서 타결이 돼, 중간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높여가지고 한 5%에서 타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노측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사측이 또 동결이 뭐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협상, 이게. 이게 협상을 통해서 단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협상이 잘 됐어요. 잘 돼서 한 5%에서 타결했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5%가 뭐냐, 우리 불만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한 2%, 3% 해야지 5%는 너무 높다. 사측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안 될 경우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교섭 결렬이라고 해요. 교섭 결렬. 교섭이 결렬된 겁니다. 협상이 이제 결렬됐어요. 안 된 거죠, 이제. 우리 뭐 약간 뭐라 하죠? 이게 죄송해요. 이런 말씀 파토 났다는데 이게 안 좋은 말이지만 어떤 간에 약간 안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렬됐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노동쟁의라는 표현을 써요. 노동쟁의.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상세하게. 이번 시간에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노동쟁의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사용자와 회사와 노조가 협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합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 아무리 해도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는 타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우리가 노동쟁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상대방한테 알려줘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단체 행동. 이게 파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파업도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파업은 서로 간의 부담이 커요. 이게 상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측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회사에 손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이에요. 임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보더라도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 파업은 기본권인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바로 들어가지 말고 뭔가 중간에 우리가 파업하기 전에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조정이라는 표현, 조정. 요거 뭔가 하면은 제3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희들끼리 합의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 안 됐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3자인 누군가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이 도움을 받아보고서도 안 되면 파업하세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 조정전치주의라 그래요. 조정전치주의. 무슨 말인가 하면 파업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앞에 둬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업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아보고 파업을 들어가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3자한테 조정을 받아보고서 한번 파업하세요.
요거 하고 나서도 뭐 싫어 그러면은 파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요 가운데 요건 두고 나서 한번 파업을 해보세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요걸 받고 나서 파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누구 하는가 하면, 조정을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우리 행정기구인데, 노동위원회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아보세요. 받아보는 거죠. 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파업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단결하고 교섭하고 노동쟁이 발생하고 조정을 하고 이제 파업을 하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사측 입장에서는요, 이거 기본권 잘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노조 만드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측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결 싫어합니다. 교섭 싫어요. 단체 대학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파업도 안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좋아하는 거랑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싫어하시더라도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헌법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좀 다 싫다고 해서 다 거부하게 되면은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요. 싫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런 단결권이죠. 그다음 단체 교섭권이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권리인 거죠. 요 권리를 사측이 침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노조를 만들었더니 이 사람 해고예요, 이제. 노조 만들려고 그래?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한번 먼지 틀어봐 해가지고 먼지 나왔네? 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었더니 노조를 만들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해고하는 겁니다. 교섭을 요구해요. 교섭을 요구했더니 원래는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노동조합법을 좀 이해할 때 도움되는 영화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관련된 영화 별로 없어요. 거의 개별법은 좀 있어요. 개별법은. 옛날에 미생이라든지 그런 좋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거의 드라마가 없는데, 그 중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은, 이제 송곳이라는 이제 웹툰이 하나 있고요. 송곳이라는 웹툰. 요 웹툰 괜찮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한 그런 이제 웹툰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시간 나실 때 영화 볼 기회가 됐을 때면은 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카트. 이게 유통 매장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어서 파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약간 머리 식힐 때 한번 볼 수 있는, 그 노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강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카트에서 이 유통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인데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먼저 교섭을 요구해요. 요구했더니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트에서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무슨 교섭을 요구해.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하면서 갔더니 교섭 자리에 안 나와 있어요. 교섭을 이제 거부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교섭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걸 침해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파업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업을 했더니, 누가 파업을 주도한 거야? 그 주도한 사람 해고해버려. 이렇게 해서, 역시 파업한 사람을, 해고합니다. 권리거든요. 권리를 행사했더니 불이익을 줘요. 권리를 행사했더니 이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본인의 어떤 호불호랑 관계없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부당 노동행위라 그래요. 부당 노동행위. 뭔가 하면은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상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 뉴스 보실 때 보통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막 할 때는 임금을 체불한 부당 노동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아주 부당한 행위는 맞죠.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부당 노동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디까지나 노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이런 단결하고 교섭을 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 이것들을 저희들이 부당 노동 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금 체불 이런 게 아닌 거죠. 노조 관련된 그런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측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구제를 해야 될 겁니다. 구제.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노조 만드는 사람을 해고했다. 원직에 복직을 시켰어요. 구제를 해야겠죠. 그다음 교섭을 안 해요. 교섭하세요. 명령을 내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사측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구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는 이런 한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단결하는 방법, 교섭하는 방법, 단협에 대한 효력, 그 다음에 노동쟁의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인지, 이거 지난 다음에 탄핵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구제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해요.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구제를. 이제 제가 노조 만들었더니 저를 회사가 잘랐어요. 해고했어요. 이것 좀 어떻게 구제해주세요. 해가지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자르셨네요. 해고하셨네요. 안 돼요. 구제하세요. 원적에 복직을 시키세요. 밀렸던 임금 지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제를 노동위원회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노무사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아니 이런 거 그냥 법원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 가가지고 헌법을 침해한 거니까 법원 가서 그냥 사법부에 가서 이거 다투면 될 건데 왜 굳이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등장합니까? 이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속하고 좀 뭐랄까요? 비용이 적게 들어요. 노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왜 이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럼 법원에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법원 가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또 이제 해야겠죠. 그죠? 그럼 비용이 또 듭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게 판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문제는 이게 빨리 해야 된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다고 이 법원 가서 판결을 기다리냐 이게. 이왕이면은 조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처리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노동위원회고요. 우리가 노무사 자격이 만들어진 사실 대표적인 이유가 노동위원회입니다. 여기 가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를 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노무사 되시면은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를 대리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를 대리할 수도 있어요. 오시면 이제, 노무사님 제가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사용자가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해고한 겁니다. 구제해주세요.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런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시고서 이제 교재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교재부터 막 다 나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설명을 안 드리고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